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속도전에 나서는 것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내용 사태 때문에 그건 좀 많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상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코마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두 분 생각도 뭐 좀 비슷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코마 상태도 어느 한 사람 정도의 그런 의식불명 상태면은 예. 뭐 긴급 처방 그리고 긴급 의료 체계를 총동원해 가지고 다시 살리면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집단 코마 상태예요. 집단 코마 상태?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 그리고 4.18 헌재 파면 결정 6월 3일 조기 대선 참패 그러면은 윤석열 그 책임으로 윤석열 뭐 우리 1호 당원이 자진해서 탈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끝났냐? 그거 아니거든. 집권 세력으로서 당정 관계를 가지고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당이 네. 분명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상당히 가단성,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냥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민주당에 맞서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보다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 당 대표를 뽑고 내년에 각자 우리가 추천하는 기초단체장 공천 우리 당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예. 나는 그 다음 총선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배지가를 달고 그렇게 하면 선수 늘어나는 거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예. 다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 있는 거군요. 본인의 그렇죠. 어떤 이제 국회의원 이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서 1년 넘게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정말 거대 입법 권력의 그런 독단과 전형을 일삼고 또 그 사람이 또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도 손에 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정권 한 달쯤 평가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합을 이야기하고 신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국정 안정감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심어줬지만 이제 봐요. 한 달 딱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본색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 하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건데 네. 여기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1야당인데 이 제1야당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야당은 지나가는 개도 소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혁신위가 좀 뜨면 뭔가 그래도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뭐 출발하기도 전에 자초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산 대상으로 안철수 의원이 좀 지목한 걸로 알려진 그 쌍권,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어떤 설전까지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근데 이제 이 싸움을 누가 촉발을 했죠? 안철수 의원이 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싸움을 촉발했으면요. 딱 매듭까지 확실하게 해야죠. 꼭지를 따야 됩니다. 근데 안철수가 쌍권을 질렀어요. 예. 질렀더니 그저께 밤에는 권영세가 어제 아침에는 권성동이 나와서 의원이. 반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철수가 그걸 받아서 재반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안철수가 권성동한테 낚였어요. 낚였어요? 예, 왜냐하면 권성동이 페북에 그렇게 썼잖아요. 안철수 너 내 방에 와서 얘기할 때는 전당대회 하나도 안 나간다고 하더니 또 정책 얘기하더니 정책 대신. 그렇지. 너 마음 변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야 한동훈 안 나오면 네가 나가도 될 것 같으니까 너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딱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낚인 거예요. 느닷없이 쌍권이 반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반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안철수였다면 그래 쌍권 니들 대표 선수 뽑아갖고 나 안철수가 혁신 대상이라고 그럼 내가 혁신 대상인지 니들이 혁신 대상인지 니들 대표 선수 뽑아갖고 전대 보내라. 요번에 그럼 나하고 맞짱 떠가지고 예.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묻자. 네. 누가 청산 대상이고 혁신 대상인지 이렇게 하고 판을 키워야 되는데 그 엉뚱하게 그거를 한동훈 김문수한테 당신들 어떻게 할 같이 거냐. 나옵시다 이런 제안하고. 그게 권성동한테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직도 이게 뭐라 그럴까 그 타짜의 기술 이런 네.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제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조금 미숙한 모습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네요. 뭐 반격을 할 거면 제대로 이제 쌍권과 그렇죠. 쌍권을 자기 먼저 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카운터 어떻게 들어왔으면 다시 뭐 하면서 그 판을 키우면서 뭘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지금 화살을 돌려놨어요. 네. 그러게 왜 갑자기 김문수, 한동훈 두 대선 후보를 거론을 하면서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렇지만 그 자신의 뭔가 소신 철학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당 내적으로 지지 기반이 없다 보니까 해를 단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지금 현재 이 친윤들의 특징은 뭐 권성동 뭐 나경원 몇 사람은 전면에 나서서 뭐 그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또 집단도 포고 안티도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 대신 실질적으로 뭐 친윤들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의 중심은 몇몇 선수가 있어요. 그게 언더찐윤이에요? 뭐 요즘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안철수 의원도 그들의 등에 올라타고 그들의 협조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네. 국민의힘 당내 어떤 변화와 쇄신 또 뭐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어떤 기반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핵심위원장 제안했는데 그럼 제안을 했다면은 자기가 정말 이 당을 정말 뼈를 도려내고 살을 막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의지면은 처음부터 송원석한테 네. 나는 이렇게 핵심위에서 가장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12.3 비상계엄의 오판뿐만 아니라 우리 당정이 자발적으로 자빠지면서 윤석열을 그렇게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대표적인 선수 몇 사람은 책임 묻겠다. 네. 그게 인적 청산이다. 인적 쇄신이 우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위원회 위원 구성들이 좀 결기가 있고 나랑 뜻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내가 다 추천권을 가지도 되겠냐? 좋다. 그러면은 핵심에서 논의된 안건 또 결정된 사안 조건 없이 당에서 다 수용하는 그 담보를 해줄 수 있나? 네. 그거 좋다. 뭐 이렇게 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난 이후에 수락을 해야 되는데. 수락하고 나서 뭐 근데 하니까 이제 좀. 송원석 뭐 지금 비대위원장은 뭐 말로는 이제 그랬어요. 예. 뭐 정말 최대의 핵심을 한번 해보자. 당을 변화시키자. 절체절명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냥 총론으로 그냥 동의하고 수락을 한 건데 막상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뭔가 전대도 나가지도 않고 핵심이 위원장으로는 그럼 뭔가 뭘 성과를 만들어내고 뭔가 남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인적 쇄신 청산에서 싼 건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송원석이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쌍건 그러니까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대표가 이제 반격을 하는 부분에 당신이 핵심위 위원장 한다고 나를 만났을 때는 인적 청산 이야기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래 된 거지 이제 지금 결과는. 네. 인적 청산 때문에 어쨌든 혁신위는 좀 자초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전당대회 전에 새로운 혁신위가 뜨기는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당이요. 그 지금 이른바 구주류들도 혁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요번에 안철수가 기여한 바가 다들 지금 혁신을 얘기해요. 근데 인적 청산이 있고 없고가 가장 결정적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하는 혁신과 인적 청산 안 하고 화합하는 혁신과,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혁신인데 네. 저는 후자는 가짜 혁신이라고 봐요. 인적 청산 없이 무슨 이게 혁신이라는 거는 혁신. 화합하는 게 어떻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혁신의 아버지 그 슌페터가 창조적 파괴. 네. 창조적 파괴 없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에요. 그럼 인적 청산이 빠진 거는 혁신이라 할 수 없는 가짜 거네요. 혁신이죠. 혁신을 빙자해갖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요번에 그거를 선명하게 부각시킨 점은 안철수가 잘한 점이에요. 예. 그럼 싸움을 한번 시작했으면 이 판을 더 키우면서 해야 되는데 쌍권의 반격에 엉뚱한 데 그 화살을 돌려버리는 거는 이거는 권성동한테 낚인 거다. 낚인 거다. 예, 이렇게 뭐 근데 보는 거죠. 본인이 이제 혁신위를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뭐 백서를 만들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잘잘못이나 책임이 드러날 테고 그걸 토대로 뭐 윤리위 제소 같은 것도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네, 그 얘기인데 이제는 예. 다 물 건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를 통해서
이런 그 인적 청산을 동반하는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전대를 통해서 이제 결정될 것 같아요. 전대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언더찐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초반에 뭐 김상욱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김성태 의원이 맞다 뭐 이러시면서 또 확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댓글에 그래서 언더찐윤 누구 있냐 명단 작성할 수 없냐 이런 게 좀 달려요. 제가 두 분은 이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3 비상 그 결과로 이제 국회 탄핵 소추 의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을 망친 삼적이 있다. 관심 몰입에. 5적이 아니고 삼적을 3적이요? 그때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었고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그리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는 뭐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면서 또 당정 관계 그게 이제 이철규 의원이라고 내가 예. 구체적으로 짚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간신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당내에서 예. 예? 그런 역할을 해요. 아. 예? 그 외에도 좀 뭐 많아요? 다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죠. 예. 아니, 그- 그게 드러난 건 내가 그렇고. 대략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 할당했다고 해서 보수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민적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제1야당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네. 왜 아직까지 지난 대선 과정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고민을 했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선 우리 당 후보 김문수 후보가 41%대의 지지를 받은 그 부분도 네. 정말 민주당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의 남용, 남발 그리고 독단 이걸 정말 큰일 나는데 여기다 대통령 권력까지 그래서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만일 김문수 당시 후보가 이 강화문 사거리 세종대왕 동상 밑에서 네. 큰 절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됐고, 예? 우리 보수는 새로 서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부여되는 거, 이거 민주주의 대한민국 날아가고 네. 앞으로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해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럼 또 달랐어요. 조금이라도 내용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련해내고 그 책임 있는 접근 세력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걸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 없이 이재명 정부 지금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 이거 상대하면서 또 협상하고 하는데 뭐 청문회든 앞으로 협상이든 네. 그리고 정부 견제든 속속 다 깨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일단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접근 권력에 빨대 꽂고 호가호위한 세력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그러면은 네. 그들 윤석열로부터 비주류로 수름 당한 사람들이 그럼 책임져야 돼? 네. 그래 이 친구들은 양심이었어. 그런 사람부터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럼 그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뭐 유형을 좀 밝혀주라면 내가 밝혀줄게요. 어떤 유형이 있는데요? 예. 자, 윤석열 측근 호가호위 세력으로서 네. 뭐 당정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작년 총선을 망쳐 말아먹은 친구가 있어. 아까 그분. 네. 네. 또 한 사람은 뭐 술 친구 자처하면서 예. 윤석열하고 가서 소폭 좀 묶고 오면은 그게 뭐 대단한 계급장 달고 온 거지. 그러니까 예. 당에는 5선, 6선도 있고 3선, 4선 이게 당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 다 무너뜨려 버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다면은 뭐 초선, 재선 연판장 돌려서 당 대표 누구 후보도 끌어낼 수도 있고 원내대표도 끌어내리고 이런 쉽게 말하면은 몰상식한 행위를 한 사람도 있어. 저 누군지 이름 알겠는데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류. 아니, 그런 그러니까 분이 많아요 지금. 예. 대통령 술 친구라고 그러면 딱 그 몇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재선그룹 중에. 네. 작년 총선 즈음에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의 뭐 말에 따르면 요번에 뭐 국민의힘이 일당을 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헌정일에 최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예, 헌정일의 최대 의석. 그거 민주당이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마지막까지도 여론조사 안 믿었어요. 일당이 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런 보고를 누가 했는가? 네. 그때 나오잖아요.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이 여전히 이제 책임지지 않은 채로 그냥 아직도 당내 뭐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그런 데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여론을 좀 좌우하는 예. 핵심 그룹이다. 그 동아일보 김승년 칼럼에 보니까 언더찐윤 뭐 20명에서 30명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요, 인적 청산하려면 일단 대표 선수부터 딱 해야 되는데 언더찐윤도 좀 몇몇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좀 해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전당대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나오기로 했고, 뭐 조경태 의원도 출마 선언했고, 장성민 전 기획관도 나오겠다 뭐 이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은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는가인데요. 몰라요. 왜냐면 김문수 전 후보는 이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모르세요? 김문수 후보는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추대해달라고 그런대요. 추대요. 예. 본인이 이게 나가라고 주변에서 이제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추대해주면 몰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측근들도 추대를 해주면 나가고 추대를 안 해주면 뭐 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세상에 추대라는 게 있나요? 추대는 뭐 민주당도 추대는 글쎄요. 안 했는데. 예.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궁금하긴 하죠, 지금. 예. 입장이 좀 명확한 것 같진 않아서. 명확하지 않죠. 예. 그러면은, 뭐- 네. 지금 상황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더 있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 당이 단순히 홍준표 전 시장의 그런 어떤 뭐 객정으로 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런 게 구체화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런 인사를 보면은 이 사람의 최종 그 인사의 종착역은 내년 6일 지방정부 선거까지도 포석을 깔고 염두에 두고 하는 인사라는 거예요. 일본은. 내년 지방선거를 보고 장관 후보자도 그러니까 고르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예? 심지어 저 김경수. 김경수 뭐 지방시대위원장. 지방공관위원장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 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올 연말 정도를 민주당 내에는 기술자들이 많아요. 네. 내년 6일 지방선거일 설사 헌재에서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 심판에 휘말려 가지고 저 당은 곧 해산될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냥 그 불안.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의힘 구성원들부터가 핵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만에 하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과가 떨어지면은 혹자 모르는 사람들은 비례의원들은 배지가 날아간다. 비례의원뿐은 아니에요. 지역구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도 포함이에요. 네. 또 그 헌법과 법률에 뭐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그 판례가 통진당 해산 심판 판례인데 그 판례를 자세히 한번 뒤다봐요. 뒤다보면은 위헌정당에서 해산 심판 대상으로 된 사람들은 대체 정당을 못 만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냥 배지 달고 있다가 날아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 해체됐다고 다른 당 만들 수 있냐? 이걸 못하게 그 통진당은 그때 해산 사회 때는 그게 헌재 결정이 그렇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분명히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당이 윤석열로부터 깨끗이 지어내야 되는데 네. 그나마 그때 한동훈 당대표라는 사람이 13 비상계획을 이건 잘못된 거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그래서 국민과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은 뺏지는 안 되고 있지만 당대표의 지위가 있었어. 그래서 당대표가 국회에서 이거는 해제, 계엄 표결에 해제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맛대로 그렇게 헌재에서 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과는 못 낼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 자 이런 부분을 우리 당원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야. 한동훈이라는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내쳐내고 치내는 게 지금 마치 친윤들은 이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화합해서 제1야당으로서 미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단결하고 흩어지지 말자. 천만의 말씀. 예. 이해 가시세요, 이제? 네, 이해가 가네요. 그런 정도의 전략적 마인드를 우리 당이 가져줘야. 네. 제가 좀 우리 시인은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 위대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네. 그때 원외위원장이었던 이준석을 갖다 선택해서 이준석이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어요. 네, 그렇죠.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도 2022년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도 만든 거예요. 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5년 만에 그런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위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도 우리 당원들이 그리 전략적 엄청난 변화를 가져가니까 인정을 해주더라 이거야. 지금 왜 친일 핵심 세력들이 당의 변화와 쇄신을 가로막는 예. 이 몰지각한 행위,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겠냐 이게. 이 사람들 변화하지 않으면은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쉽게 말하면 친윤 세력들이 결집해서 미는 후보로면은 행편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한동훈 아니 대표. 나는 그 이야기까지는 안 했어요. 노트부자가 항상 그게 좀 너무 나갔어요. 좀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나 아무튼 이제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대표로 그 있어야 이야기를 한 거지. 예, 네. 당의 어떤 존립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셨으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좀 네. 해서 이게 그러죠. 제대로인가요? 그러니까 친윤의 다수는 지금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한동훈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네. 그리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실세가 되면 자기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부 좀 머리가 돌아가는 친윤이 또 있어요. 일부. 그래요? 이런 친윤도 지금 사람들은 분화를 하고 있다면서요? 분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 그 친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히려 한동훈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원정당 뭐 이런 공세로부터 그걸 어느 정도 차단시켜주고. 그런 거지. 예.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한동훈은 황금방패라고 불러요. 황금방패. 네, 황금방패인데 왜냐하면 위원정당 막 공세할 때 그걸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재명은 숲속에 숨어 있었고 숲재명이랑 별명이 붙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목숨 걸고 들어갔잖아요. 그 딱 대비가 되니까 위원정당 공세 들어올 때 막아줄 수 있는 황금방패가 되는데 황금방패라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지방선거 질 테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위원정당 막아놓고 물러난다. 그래갖고 더 황금방패라는 거예요.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역할까지 하는 황금방패인 거군요. 여튼 뭐 확실히 말은 안 해주셨는데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네. 지금 현 시점은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